네, 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강사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손 들라고 하셨는데 제가 멀리서 화면을 봐서 잘 못 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혹시 이 중에 고3 학부모님 지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와, 네. 수험생들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까 혼났던 애들이 너네들이구나. 네. 예, 지금 이 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특히 고3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이라면 최소한 에이, 지금 영어 한다고 되겠어. 될 거면 진작 됐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100일의 기적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이 여러 지금 거의 4시간째인가요?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실용적인 팁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자제분한테 야, 너 오늘부터 요것만이라도 해봐라 라는 거 다만 3가지씩이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영어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없습니까? 시간 고민을 아마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등급별로 나눠서 조금 다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것, 지금 이제 여름방학 끝나는 시점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 격주로 나홀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매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안 보는 친구들도 있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간격은 격주인 것 같아요. 뭐 매주까지는 아니고 기왕이면 가능하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진짜 실제 시험처럼 국어부터 시작해서 탐구까지 그날 쭉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실력 향상도 있지만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가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집중력도 다른 우리의 능력들과 똑같이 훈련을 해야 늘어나는 거지 어느 날 수험장에 가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수능 날인데 그날 집중 못하겠어 생각하시죠? 집중 못합니다. 실제로 점심 먹고 자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다가 답안지 작성 못해서 울면서 그 감독관을 원망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저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 전날 어찌 잠을 편히 자겠습니까? 긴장된 마음을 안고 초긴장 상태에서 국어, 수학, 시험을 보고 나서 점심 식사 이후에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반드시 훈련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제일 쓸데없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집에 와서 풀었더니 다 아는 건데 제가 그날 왜 틀렸나 몰라요. 진짜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지구력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모의고사를 볼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상위권의 경우에요. 마이너스 5분에서 등급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0분을 설정해 놓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저는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시험 시간보다 조금 짧게 설정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연습하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 선배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일날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시간을 약간 짧게 놓고 연습할 것. 자, 이제 중하위권은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연계교재도 수능 특강 겨우 봤는데 격주로 모의고사를 보고 5분의 시간을 짧게 해서 하고 이거는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중하위권 친구들은 일단은 이제 9월 모평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험지를 받으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좀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식하게 1번부터 끝번까지 순서대로 풀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 방법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전략을 알려주면 수능날 가서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되죠. 9월 모평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모의고사 실제로 집에서 연습할 때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따 사진 찍을 시간 드릴게요. 일단 듣기평가 나오는 부분은 절대로
독해 넘겨가면서 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늦게 읽어주는데 뭐 이거 좀 약간 독해 먼저 읽어보면 안 되나?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 놓치는 순간 정말 끝나는 겁니다. 듣기 하실 때는 듣기에만 집중하시고요. 자, 독해 하실 땐 요 순서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뭐 개인적으로 다른 순서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2, 3, 4까지는 순서대로 푸시고요. 5페이지에 있어서는 지칭 추론만 풀고 넘기고 6페이지에 있어서는 심경 추론만 풀고 넘기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8, 7, 6, 5로 다시 거꾸로 푸는 겁니다. 사실 이 8페이지에 있는 장문 독해는 시간의 압박 때문에 여러분이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오답률이 항상 굉장히 높은 페이지가 8페이지거든요. 근데 막상 풀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왜 틀렸어요? 시간이 지금 뭐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런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순서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빈칸 같은 거. 사실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들여서 풀어도 어차피 틀릴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맞추는 전략. 그래서 이번에 9월 모평에서는 조금 순서를 이제 달리해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하위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정말 가서 때려주고 싶은 그런 질문이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푸는 연습을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제가 묻고 싶어요. 빨리 푸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 수영 선수가 빨리 기록을 단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팔다리를 휘젓는 연습을 하면 되나요? 그렇게 연습한다는 올림픽 선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풀지 못하는 원인이 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계교재 효과를 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3번, 4번 본 지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어, 수학과 영어가 가장 차별화되는 방법은 대놓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번 6월 모평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동일 유형을 그냥 빈칸 위치만 바꿔서 냈어요. 정말 심지어 어떤 수험생은 이거 복사해서 붙이기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연계교재가 확실히 되어 있으면 시간 단축에 있어서 이건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 않게 처음 보는 걸 빨리 풀어야지 이런 욕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익숙한 지문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시간을 절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연 연계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건지는 제가 좀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문 속의 조커를 찾아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하위권 친구들 중에 의외로 완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한 문장도 빼지 않고 완벽하게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수험장에서 부리면 안 되죠. 자, 그 욕심은 이제 1, 2학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졌어야 하는 욕심이고 이제 정말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지문도 효율적으로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 지금 막 연습한다고 해서 속도가 막 빨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만 읽고도 최대의 걸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점에선 생각하셔야죠.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그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문장이 뭐였냐면 농부가 농작물과 협상을 벌인다였어요. 자,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푼지 아세요? 농부가 농작물과 협상을 벌인다. 다음 문장 끊어읽게.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 근데 그러지 말고 멈추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부가 농작물과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죠.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넌 이만큼 내놔잖아요. 협상의 의미가 뭘까? 자, 중간에 쭉 못 알아들었다 치고 빈칸 바로 전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인간이 옥수수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옥수수가 인간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게 바로 전 문장이었다고요.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뭘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뭐예요? 서로 돕고 있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농작물의 재배라 하는 것은 결국은 쌍방향, 양방향이 다 통하는 그런 통로이다 라는 게 정답이었었거든요. 이거 빨리 읽는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답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은 자기를 너무 못 믿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내가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크게 그르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읽으려고 하고 빨리 읽으려고만 하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와서 속도를 크게 늘리긴 힘들겠구나. 그렇다면 최소한만 읽고 어떻게 많이 얻어낼 것인가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아까 연계 교재를 제대로 읽으면 시간 단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건 뭐 중하위권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아직 연계 교재 다 못 푼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교재를 받으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세요?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푸세요? 자, 일단 이렇게 문제집 딱 펴서 지문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안 풀어요? 덮어요? 아니죠. 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시점쯤에서는 그 문방구에서 파는 예쁘게 생긴 그 초재는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씩 수험생들 책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요. 거기까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시간 재고 문제 푼 다음에. 그렇죠. 뭐가 그렇게 급한지 바로 정답을 확인합니다. 맞았나 틀렸나. 그리고 맞았어. 틀렸어. 자, 근데 그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앞으로 그걸 안 하시면 큰 실력 향상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어요. 자, 일단은 푸셨죠? 그러면 느낌을 위에 난이도로 표시하세요. 이거는 답 맞추나 마나 100% 확실해. 이게 답이야 하는 문제도 있고 3번 아니면 4번인데 잘 모르겠어.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지문도 있습니다. 난이도를 지금 표시해 두셔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기간 모든 연계교재 모든 지문을 솔직히 다 볼 시간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뭘 보고 뭘 안 볼지를 선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자기가 아니라 누가 외부 강사가 찍어준 거에 자꾸 의존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한테 어려운 걸 다시 풀어야죠. 남이 찍어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이도를 꼭 표시하시고 두 번째 다시 읽을 때는 해설지 보지 마시고요. 사전 꺼내서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정독하시면서 주제문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정독한 다음에 답도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강의도 참고해서 이게 요 얘기였구나.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거 하면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마인드맵의 형태로 자기가 읽은 내용을 정리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에서 매 지문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그때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한 거 그게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옥수수와 농부 이야기 들으셨을 때 우리 부모님들 표정이 약간 묘했거든요. 영어만 잘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죠? 생각보다 많은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교재를 정리하라는 건지 제가 다시 등급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싹 정리하는 능력이요.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꼭 하는 거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특히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봤듯이 모든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 어떤 부분은 그냥 앞에 말에 대한 걸 다시 말만 바꾼 경우도 있고 못 알아들었을까 봐 사례를 든 경우도 있고 실제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 사실 해석 못해서 틀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문장이었는지 이 문장은 부연이구나. 이거는 지금 다시 반복 진술한 거구나. 이걸 이제 옥석을 가리면서 읽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차라리 문제는 많이 풀겠는데 생각하는 게 너무 싫대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거요. 상위권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2번 아니면 3번인데 나는 3번을 했는데 답을 보니까 2번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2번 할 걸. 그래 2번이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오답에 내가 왜 애시당초 2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을 택하게 됐는지 그 자기의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이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이것 때문에 오답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좀 체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찮지만 이제부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특히 안정적인 1등급 친구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모든 연계교재 지문들은 다 mp3로 원어민 음성이 제공이 됩니다. EBS i사이트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자기 전에 오늘 10개의 지문을 공부했다면 10개를 그냥 쭉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누워서. 그러면 모든 문장이 다 뭐 즉시 해석이 짜자자작 되진 않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한 번씩 떠올라지거든요. 음성과 함께 반복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도 좋고 시간 대비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이걸 권하고 중하위권 친구들은 살짝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듣기도 있기 때문에 원어민 음성에는 계속해서 노출되는 게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중하위권 친구들이에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저 수특도 다 못 봤는데 어떻게 해요? 연계교재 앞으로 엄청 많이 남았는데 다 안 보면 안 돼요? 수특이랑 수학만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앉혀놓고 솔직히 너 어디까지 봤냐?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겠지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얼마 남았냐를 물어보는 건 이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은 분량을 좀 효과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제안할게요. 3대 7의 비율 정도를 생각합니다. 특히 성적이 중하위권일수록 7은 자세히 봐야 되는 지문의 개수고요. 3은 속도에 맞춰서 실제 시험 보듯이 풀어야 되는 지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 영어 그 지문에 있어서 70%는 꼼꼼히 분석하면서 보시고 30%는 쭉쭉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요 정도로 비율을 잘 조절하셔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솔직히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하위권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연계교재 지문 하나를 읽는데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문장도 해석이 안 되는데 지문은 너무 많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합시다. 뭐 지금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구문의 기초를 다져주는 그런 책을 하겠답니다. 자, 영어랑 다른 과목이랑 좀 다른 게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의 기본 원칙을 알았으면 더 높은 단계의 문장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개념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지문마다 주제문을 뭐 아까 자료실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가면 뽑아져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 다 못 보겠으면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각 지문의 주제문만큼은 내가 한번 정독을 하겠다. 내가 끊어읽기 연습을 그 주제문을 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한 지문에 한두 문장 주제문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남은 기간 안에라도 충분히 연계교재 지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읽는 연습을 이제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무조건 빨리 읽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이 부분은 간단히 넘길게요. 자, 사실은 쉬운 수능이 이렇게까지 영어 이번에 1등급 컷 보셨죠? 100점이 웬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사실 어법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쉬워지고 보니까 중위권 친구들만 해도 이 어법을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법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사실 이제까지 정상적으로 공부한 친구라면 2주 정도면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 출제되는 기출 개념이 20개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정리하시는데 뭐 정말 상위권 친구들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을 거고요. 중위권 친구들도 2주일이면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출 가지고 정리해라 그러면 또 풀고 맞았다 틀렸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어 지문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밑줄이 다 거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맞췄다 지나가지 마시고 1번은 뭘 묻고 있구나, 2번은 뭘 묻고 있구나, 각 선지에 대한 개념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2005년부터 볼 수 있으면 다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영어는요 트렌드가 또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 3개년, 5개년만 보셔도 충분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가원 그리고 수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쫙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똑같은 게 계속 나올 수가 있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설명하다가 약간 지칠 정도로 이거 또 나왔어, 이거 또 나왔지? 이런 정도니까 반드시 기본 개념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약간 자신만의 어떤 기계적인 문제풀이가 생겨요. 소위 머릿속에 공식화되어 있고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쌤, 어법은 사실 밑줄 쳐진 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뭘 다 읽고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어떻다고요? 잔인한 수능이 될 겁니다.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실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컴마 뒤에 소위 관계대명사 대세 밑줄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 못 쓰는 거잖아. 자, 이런 걸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대신 못 쓰지. 바로 체크. 틀렸어.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앞에 있는 컴마는 컴마, 삽입구를 동반하는 컴마였고요. 얘는 계속적인 용법이 아니었어요. 읽어보면 알 수 있었는데 밑줄만 보고 섣불리 시간 절약하려다가 망한 케이스죠, 정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우리 부모님들 영어 접한 지 오래되셨어도 조동사, can 이런 거 뒤에는 원형을 쓴다라는 거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an 뒤에 투부정사 안 쓴다라는 거는 다 안다고요. 중학생도, 중학교 1학년짜리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고 뭐야, 조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웬 말이야. 그래서 다들 틀렸었죠. 이거는 그렇게 엮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We can이란 말이 앞에 있는 everything을 수식하는 거였고요. 저 can과 투부정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거든요. 해석을 했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밑줄이나 빈칸이 속해 있는 그 문장만이라도 해석을 좀 하고 풀어보셔야 돼요. 기계적인 건 오히려 의심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쉬운 건데 왜 나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정말 상위권 친구들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위권 친구들, 특히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거 제가 아까 2주일 안에 정리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긴 하지만 어렵게 발걸음 하셔서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으니까 제가 5개를 한번 꼽아 볼게요. 근데 이것만 해라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건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5개. 그래서 이 개념만이라도 기출 가지고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은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 거예요, 아마. 자, 최근에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는 핵심 개념 5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가지고 가시면 사실 어법도 그렇게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건 찍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요것만 하고 이제 다 했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거는 지금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찍으셨다 생각하고 제가 넘길게요. 혹시 다 못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듣기입니다. 듣기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상위권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게 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민인 거죠. 내가 굳이 여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나? 지금 사실 쉬워진 영어보다는 나한테는 수학이나 탐구나 이런 게 더 부담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자,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상위권 친구들은. 어차피 이제 다 맞고 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한 10분은 근데 매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졸음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력도 연습해야 느는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요,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 학교에서 꼭 듣는 거, 이건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학교들이요, 요즘은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연계교재를 들려주거든요. 자, 이때 이렇게 개방된 공간, 오픈된 공간에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맨날 이어폰으로만 들어요. 시험을 이어폰으로 보나요? 공개된 공간에서 보면 기침하는 친구도 있고요. 다리 떠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몰랐는데 시험 감독을 하러 들어가니까 왜 요즘 초콜릿 하나 싸가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기력이 쇠할 때 당을 급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초콜릿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 조용하니까 그 포장지 벗기는 소리가요.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어요.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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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락. 심지어는 그 컴퓨터 사인펜으로 시험지에 필기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조용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리고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반드시 오픈된 공간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특히 좀 예민한 친구들은요. 시험장 가서 걔 때문에 망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오픈된 공간에서 연습 꼭 하십시오. 자, 중하위권 친구들은 듣기만큼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100% 연계거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서 다 낸다는데? 근데 왜 아직도 그거를 철저하게 못하고 계십니까? 뭐 듣기 한 문제 맞은 거랑 독해 한 문제 맞은 거랑 가치가 달라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는 무조건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회분을 우리 아예 정할까요? 월수금은 1회분 연계교재를 들으세요. 듣고 나서 화목 토는요. 어제 들었던 내용, 월수금에 듣고 나서 스크립트까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듣고 나서 스크립트 확인하시고 몰랐던 표현들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화목토는 주구장창 그냥 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어차피 듣기에는 따로 시간 할애하기 쉽지 않으니까 오며 가면서 공부 잘 안 될 때 있죠? 그 급식실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들으세요. 자, 이렇게 무한 반복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왜? 여기서 그대로 나올 거니까. 아직 듣기 공부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머니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 듣기는 최소한 다 들었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재 1.5권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가 문제예요. 상위권 친구들은 이 어휘를 딱 놓는 순간 급격히 감이 느려지고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30개씩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 30개를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연계교재 공부하다가 나오는 어려운 어휘들을 수첩에 정리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상위권이라는 단서를 붙이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솔직히 30개인데 영어는 쉬워져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될까? 이거 진짜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그 접착식 메모지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다니는 동선에다가 계속 붙여놓고 맞았으면 띄고 틀렸으면 계속 붙여놓고 냉장고 문, 방문, 화장실 문 붙여놓고 계속 다니면서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뭐 주로 학교에서 생활한다면 학교 자율학습실에 있는 그 문 있잖아요. 책 꺼내는 데 있는 사물함 열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베이스는 닦여 있는 상태니까 나머지 그 부족한 1%를 채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중하위권 친구들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가장 시험장에서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체험이요. 마치 봉사가 눈을 뜬 것 같은 이 체험을 안겨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부분이 어휘입니다. 등급 곱하기 10을 암기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면 9등급 친구들이 그래요. 쌤, 그럼 전 90개 외워야 돼요? 그쵸. 지금 너는 딴 공부 필요 없어요. 단어 90개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대여섯 개인데 이게 무슨 해석이고 뭐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매일이에요. 매일. 핑계 없어요. 뭐 오늘은 수학 공부하고 탐구 공부에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없어요. 매일.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90개를 외우면 하루가 다 간다는 거예요. 아무 공부도 못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일단 90개를 어디서 선별할 거냐 이것도 문제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계교재에 나오는
모르는 어휘를 수첩에 정리해서 외우는 중하위권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선생님 강사분에 따라서 추천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친구들은 지금 그냥 아무것도 베이스가 약한 상태잖아요. 근데 연계교재에 나오는 어휘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주 쓰이는 어휘도 있고 드물게 나오는 어휘도 있고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땐 다 모르는 어휘니까. 단기간 안에 효율 있게 공부하시려면 빈도순으로 정리된 어휘집도 시중에 나가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단 연계교재는 주제문 중심으로 공부하고 어휘는 어휘집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아까 90개 못 외운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이에다가 막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막 쓰세요. 자, 한번 입으로 쭉 뜻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외워야 될 단어를 다 쓰는 겁니다. 자, 써놓고 난 다음에 딴 과목 공부하세요. 하다가 꺼내서 기억 나는 것만 몇 개 지우세요. 몇 개 안 되겠죠? 자, 기억 안 나는 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외우고 집어넣고 또 딴 과목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또 지우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 지워질 때까지. 자기 전에 다 외웠으면 그게 다 외운 거예요. 다음날 기억 안 난다고요? 당연하죠. 자, 지금 어휘집을 하나 고르시면 앞으로 수능날까지 다른 어휘집 볼 시간 없을 거예요. 그 어휘집을 3번, 4번 볼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어휘집이 될 수 있게 정말 반복해서 보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뭐가 있는지 제가 저희 EBSI 사이트에서 여러분 활용하실 수 있는 것만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지문들 특히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몇 개씩 모르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것만 인덱스로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해설지를 봐도 여전히 모르겠는 지문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근데 단 중하위권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다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상담을 이메일로 받아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말 오랜 시간을 정말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지문을 손으로 다 옮겨 써서 하나하나 끊어읽기 하고 자기 아직 한 권밖에 못 봤다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왜 얘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오를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누가요? 옆에서 그냥 빨리빨리 진도를 빼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자료실 아까 우리 미성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연계교재 지문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옆에 써놓은 것이 모든 단어, 모를 만한 고1 수준 이상 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써놨고요. 끊어읽기를 영어에 맞춰서 한글을 재배열했습니다. 이게 있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연계교재 단어 찾다 시간 다 간대요. 아니 그걸 왜 네가 찾니? 여기 있는데 그냥 갖다 뽑아 쓰세요. 자, 아까 문법을 버릴 수도 없고 모든 지문에 있는 문법을 다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도 고민이거든요. 지문마다 2개씩 뽑아놨어요. 그냥 이거 풀어보세요. 또 아까 이거 탐내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요약문 만들어 놓은 거 나 아직 잘 못하겠다 하면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마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소위 막판 스퍼트라고 하죠. 지금은 정말 스치기만 해도 시험날 다 기억이 나는 그런 시점에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끝까지 희망 놓지 않고 잘 해내실 수 있기를 저와 우리 EBS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